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건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윤건이를 볼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윤건이는 씩씩하고 활발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입니다. 야구를 곧잘 하는 데다 웃기는 구석도 많아 또래들 사이에서는 제법 인기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나 눈이 반짝반짝 똘망똘망한 녀석이 공부 시간만 되면 축 처져 있습니다. 특히 국어나 사회 시간에는 재미가 없는지 연신 하품을 해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적도 영 신통찮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고지된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건이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윤건이 엄마는 학교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윤건이의 누나가 전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인 윤정이는 바이올린도 지역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잘 켜는 데다 각종 백일장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글재주도 뛰어난 학생입니다. 엄마도 그런 윤정이를 열심히 지원해주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건이의 이러한 가정 환경을 고려했을 때 윤건이가 성적이 그렇게 뒤처질 일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성적이 신통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 또한 윤건이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윤건이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며 윤건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한 누나에 비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누나에 비해 잘하는 건 운동 실력뿐인데 가풍을 생각할 때 운동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도대체 커서 뭐가 될 건지 생각은 있는 건지 가끔은 한심한 생각도 든다고 고백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책 읽기를 통 싫어해서 강제로 집에서 책 읽기를 시키고 계신다며 학교에서도 독서 지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윤건이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왜 윤건이가 책 읽기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학업 성취도나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잖아요. 예.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많은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쟤는 머리는 안 나쁜 것 같은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공부는 머리만 갖고 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정서와 학습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관성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죠. 네. 공부를 할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좌절감도 겪게 돼요. 그런데 미래를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결국 과제를 달성하게 되고요. 또 이때 갖게 되는 어떤 성취감, 자신감이 앞으로 과제를 보다 잘 해내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아이들은 부정적, 비관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고 앞으로도 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학습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다름 아닌 정서라는 거 부모님 꼭 기억하세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정서가 안정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또 꼭 그런 거는 또 아니죠. 네. 몇몇 발달장애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혹은 경미하게 손상,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장애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요. 또 ADHD나 감각통합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도 이들 문제들 때문에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면 학습 목표 자체를 이제 수정하거나 교수 방법의 변화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심각한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교육 환경에서 보기도 조금 힘들고요. 네. 설령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좋은 편이라면 ADHD나 감각통합 장애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학습적 배려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학습 전략 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럼 윤건이의 경우에는 학습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윤건이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여지고요. 좀 더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포기, 무관심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학습된 무기력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가정에서 남매를 키우면서 부모님은 이렇게 성향이 다른 아이를 같은 기준에서 바라봤고요. 그러면서 윤건이의 장점은 깎아내리고 부족한 점 혹은 누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가 윤건이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또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무력감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첫째에 대한 기준을 둘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둘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윤건이와 윤정이 남매를 각각의 개성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부모님이 선호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윤건이의 관심사나 장점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시고요. 또 윤건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진전과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또 남매 비교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농담일지라도 아이의 능력을 비하하는 말 삼가셔야 하고요. 또 책 읽기의 목적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읽히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책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네. 이 둘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주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당부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무안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오기가 생겨서 성취를 향해 달려갈 거로 착각을 하죠. 하지만 비난, 비판, 비평은 성숙된 어른들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채찍보다 따뜻한 관심,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 훨씬 동기유발을 잘 시킨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지지와 격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